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스 용접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가스 용접 할 때 쓰는 토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토치. 이 가스 용접 토치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이것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면 유튜브 같은 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가스 토치 뭐 아니면 가스 절단 토치 같은 거예요. 가스 토치에 찾아보시면은 대충 나와요.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하나는 산소병에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는 C2H2 아세틸렌이나 C3H8 프로판가스 이런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죠? 이거 나면서 막 절단도 하고 용접도 하고 막 이러는 건데요. 이런 거 가스 용접 토치라고 해요. 가스 용접 토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독일식이 있고 두 번째는 프랑스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독일하고 프랑스에 만들었나 보죠. 미국식 없는 걸 봐서는. 가스 토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독일식이 있고요. 프랑스식이 있어요. 자, 독일식과 프랑스를 나눠보면 특징이요. 첫 번째 독일식은 이심형이라고 그래요. 이심형. 프랑스식은 동심형.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또 깝깝해지기 시작이죠. 막 이렇게요. 약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그죠? 용접 자체가 뭐 어렵거나 용접 이 시험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이게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라 좀 그런 게 있죠. 이심형이란 건 뭐냐면 토치에서요. 한쪽에 이렇게 산소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산소가 나온다. 산소가 나오면 한쪽에서 이렇게 LPG나 가연성 가스가 한쪽에 나와서 두 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불이 붙는 거. 그러니까 산소는 한쪽으로 나오고 또 가연성 가스는 또 다른 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구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식은 어떠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노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노즐이 있죠? 노즐이 있으면은 가스도 산소가스도 이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C2H2나 C3H8 이런 것들이 다 이쪽을 향해서 나와. 한 구멍에서 같이 나와요. 이래서 이걸 마음 심자죠? 중심이 같다고 그래서 동심형이고요. 독일식은 이심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결론부터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프랑스식 쓸까요? 독일식 쓸까요? 현장에서 이거 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한 번도 못 보시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주로서 많이 쓰는 게 동심형이죠. 물론 상태에 따라서 독일식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만 보통 현장에서 산소 절단한다든지 용접할 때 보면 프랑스식을 많이 쓰죠. 네, 많이 씁니다. 그래서 또 독일식은 A형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프랑스식은 B식이다, B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또 독일식은 불변압식이에요. 불변압식. 압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프랑스식은 어때요? 가변압식이에요. 가변압식이라는 건 뭐냐면 압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가변압식이라는 것은 인젝터 부분에 니들 밸브로 유장 또는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밸브 같은 이렇게 잠글 수 있는 밸브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열면은 더 많이 나오고 막 이래요. 압을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독일식은 A1, A2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A2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용접할 수 있는 두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A1이다 그러면 1mm 철판을 용접할 수 있는 토치다 이런 뜻이고요. A2다 그러면 2mm 두께의 철판을 용접할 수 있는 토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프랑스식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B100, B200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게 뭔 뜻이냐? 이건 뺄게요. B100이다 그러면 뭐냐? 1시간인가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1시간인가요? 1시간 맞죠? 네. 1시간에 100리터를 사용하는 토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시간에 100리터의 아세틸렌을 소모하는 이런 1시간에 소모되는 C2H2의 리터 양이에요. 이렇게 1시간에 몇 리터를 소모하느냐에 따라서 100리터 정도 소모한다 그러면 B100이다 이렇게 씁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A1하고 B100이 거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걸 실제로 가스 용접을 해봤지만 B100은 써봤는데 A1은 잘 모르겠어요.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다음 중 가스 용접 토치 중에서 독일식 토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이심형이다. 맞죠? 2번 A형이라 쓴다. 맞죠? 3번 가변합식이다. 그러면 땡 탈락이다 이 말이에요. 불변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헷갈려요. 지금은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은 방송을 듣고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면 이게 이심형이 독일식인가 프랑스식인가 막 이렇게 헷갈려요. 한쪽이라도 외워야겠죠? 독일식, 이심형, A형, 불변합식, A1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내볼까요? B100 토치로 2시간 작업하였다. 이때 사용된 아세틸렌 양은 얼마일까요? 아니,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B100 프랑스식 토치로 2시간 작업을 했어요. 그럼 몇 리터 나갔을까요? 네.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네. 200이죠, 200. 왜냐면 1시간에 100리터 쓰니까 200이면은 2시간이면 200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주변 분들 다 물어보시고요. 숫자에 약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또 한번 해볼까요? 아세틸렌 병에 3000리터가 들어있다. 그렇다면 B100으로 작업하면 몇 시간 작업할 수 있을까요? B100 토치로 3000리터 아세틸렌 병을 작업하면 몇 시간 작업할 수 있을까요? 1시간에 100리터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30시간 작업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독일식, 프랑스식의 비교도 나올 수 있고 뭐 시간당 몇 리터의 아세틸렌을 사용하는지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스 용접에서 한 7문제 나온다 그랬죠? 이런 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뭐 TPFP 최고 충전 압력, 내압 시험 압력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또 가연성 가스 종류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뭐 프로판 가스는 공기보다 무게가 무겁고 산소 소비량이 1대 4.5라는 거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가열했을 때 열량이 가장 높다. 또 아세틸렌 가스는 산소하고 반응했을 때 불꽃 온도가 가장 높다. 뭐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기억나시죠? 지금 처음 나 이런 거 처음 듣는데 그러시면 위험하죠?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저는 수업을 할 때, 직업훈련 기사 할 때도, 물론, 이론 수업 할 때 이론도 많이 하지만, 용접사가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든지, 자질, 또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용접사가 되는지, 이 용접사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회사에서 용접하면 다 용접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이러든 집 옆에서, 내가 스스로 혼자 뭘 해서 팔든지 이런 거 다 용접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용접사라는 것은, 그냥 연봉으로 탔을 때 1억 정도 되는 분들. 1억 아니면 안 되나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RT를 뽑을 수 있다. RT를 뽑다는 거는 RT, 레디오그래픽 테스트라고 그랬죠? 레디오그래픽 테스트 정도는 가볍게 어떠한 재질이든 또 어떠한 자세든 그 제품이 무엇이든 플레이트, 그러니까 철판이든 원통형 용기든 압력용기 같은 거든 그게 무엇이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을 용접사라고 제가 이제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분이 되면은 많아요. 대한민국 용접 잘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본바에도 정말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물론 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만은 저는 제 스스로 용접사가 A, B, C, D 정도 등급이 있다면 한 C 정도 되는 거예요. 등급 정도 따진다면 C등급 정도 될 것 같은데, 정말 A급 용접사들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양손 쓰는 건 기본이고요. 오른손, 왼손 쓰는 건 기본이고, 모든 자세에서 RT를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제품이 어디에 붙어 있든지, 그 상태가 어떤 것이든지, 또 재질이 무엇이든지 RT를 뽑아낼 수 있으신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물론 저도 빨리 불량내고 이런 편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물론 저도 이제 그 강을 건넜기 때문에, 용접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 방송하시는 분이나 가르치시는 분 중에서 RT를 어떻게 뽑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RT 용접을 어떻게 하는 건지, RT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RT 용접을 해서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는데요. 당연히 해본 적이 없죠. 해본 적이 없는 분이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제가 이렇게 당연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방송 찍거나 이렇게 가르치시도 직업훈련 계속 하시는 분 중에 RT 용접을 RT를 한 번이라도 찍어보신 분이 제 생각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거 하신 분은 바빠요. 이런 거 하고 있겠어요. 물론 저는 이제 은퇴도 했고 또 회사가 이제 다른 곳이기 때문에 좀 한 발짝 뒤에서 말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인성교육이랑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또 그게 더 중요해요. 이런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현장에 갔을 때 그분들 실제로 나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접사 선배하고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가, 이게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정말 처남 아니면 잘 안 가르쳐주는 게 이 용접 기술이에요. 그리고 가르쳐줄 수도 없어요. 왜냐면 말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 깊은 세계를 말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좀 몇 번 보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좀 이렇게 그 물건을 해봐야 되는데, 물건이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거 시켜주겠어요. 초짜들을. 그러니까 초짜라기도 그렇고, 좀 새로 초심자, 아니 뭐라고 할까요? 용접이 이제 배우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그 비싼 걸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게 용접사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 시켜줘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시켜줘야. 근데 사장 입장에서 야, 이거 여기서 한번 연습해라 하고 시켜주는 그런 바보 같은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결론은 뭐냐면, A급 용접사가 그 사람을 책임지고, 신입 용접사가 거기서 난리를 치고 잘 못하더라도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은 거의 2배로 일을 해야겠죠. 잘 못하는 사람 거 걔도 챙겨주면서, 그러니까 초보자도 챙겨주면서, 자기 일도 하면서, 또 그 애가 못한 물량을 내가 또 채워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잘 가르칠 수 없는 게 짜증나잖아요. 내 할 일만 하고 가면 되는데 그 애까지 똥오줌 받아가지고 주면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 사람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이게 기술 전수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인간관계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하면서 그런 인성교육이나 이런 걸 더 많이 하잖아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만 건너뛰어서 들으세요. 그러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계속 나가볼게요. 자, 가스 용접봉. 가스 용접봉이 있을 수 있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와이어라고 부르는데요. 가스 용접봉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렇게 표시해요. G, A, GA, 35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G는 무슨 뜻일까요? 네. 딱 감이 오시죠? 가스 용접봉이다. 이런 뜻이고요. A가 의미하는 건 연신율입니다. 연신율. 35는 인장 강도예요. 인장 강도. 그러면 인장 강도는 처음에 설명해 드렸죠. 연신율은 설명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연신율을 설명 안 한 것 같은데요. 연신율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연신율은 산업기사 이상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고요. 특수용접 기능사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연신율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연신율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성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소성가공. 이게 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제품이 하나 있어요. 이런 제품이 있다고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아령같이 생겼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mm 돼요. 근데 얘 10mm를 11mm로 만들고 싶어요. 얘를 한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1mm로 만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10mm짜리를 11mm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용접사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를 잘라요. 자른 다음에 1mm를 집어넣은 다음에 용접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싹 갈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11mm가 되겠죠? 어떠세요?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평행에 맞을까요? 원래처럼? 이렇게 반듯할까요? 그건 모르죠. 이제 하다 보면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접을 하면 반드시 틀어지게 돼 있어요. 물건이 틀어져 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얘 잡아 당기면 되잖아요. 이만큼 잡아 당기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아 당겨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10mm, 10에서 11mm 될 거 아니에요. 쇠도 늘어나잖아요. 엿가락처럼 늘어날 수 있거든요. 알겠죠?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 또는 압축해서 뭔가를 변형시켜서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거, 그걸 가공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아 당기면 늘어나는 것을 소성이라고 그래요. 소성. 그 성질을 소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소성 변형이다. 이렇게 소성 또는 소성 가공이다. 이렇게 불러요. 뭔가 잡아 당기거나 늘리거나 해서 치수를 맞추는 거, 이걸 소성 가공이다. 또 그때 일어나는 변형을 소성 변형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거 이해 가시죠? 이거 이제 기계공학과에 가면은 재료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대학 2학년 때 배워요. 지금 언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쉽게 설명하는 걸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성 변형은 뭐 항복점도 있고 그런 건 있는데 뭐 그거는 산업기사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기능사에서는 굳이 안 나오니까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하면 머리가 터져요. 그렇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소성 변형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잡아당겨서 치수를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근데 늘어나게만 할까요? 아니죠. 다시 돌아오는 복원력이 있단 말이에요. 복원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11mm까지 늘리고 싶은데 이렇게 늘려봤어요. 근데 다시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좀 그보다 좀 더 늘렸어요. 그래서 또 줄어들어요. 그럼 좀 더 늘렸어요. 그랬더니 딱 11mm가 됐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소성 가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대체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늘어나는 게 약 10%밖에 안 늘어난다. 10%밖에 안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10mm짜리를 잡아 당기면 최대 11mm밖에 안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부러져 버리는 거죠. 이거를 늘어나는 정도를 연신율이라고 그래요. 늘어나는 정도를 연신율이라고. 연신율을 알면 소성 가공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연신율이 10%다 그러면 이 10mm를 11mm 이상 잡아당기면 안 되죠. 그러겠죠?
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연신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연신율은 원래 길이에서요. 늘어난 길이 빼기 원래 길이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트죠? 연신율.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길이가 10mm예요. 10mm예요. 그런데 얘를 잡아 당겼더니 11mm까지는 늘어나요. 근데 11.1mm부터 부러져 버려요. 그럼 이 제품의, 이 재질의 연신율 2는 원래 길이 10mm에서 최대 늘어나는 길이가 11mm 빼기 원래 길이 곱하기 100 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10%가 되겠죠? 네, 이건 연신율이 10%인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죠? 연신율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GA35는 A라는 건 연신율을 의미해요. 그러면 연신율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GA35 있고 뭐 GB35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두 가지로 A와 B형 나타나는데 그 연신율이 얼마인지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제가 설명은 머리가 터지니까 이게 궁금하신 분은 제가 다음에 용접 기술사 합격하면 용접 기술사용 방송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용접 기술사를 내년에 보려고 그러거든요.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이미 끝났죠. 내년에 볼까 하는데 합격하면은 방송을 만들도록 용접 기술사용 방송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용접 기사까지 있는데 용접 기사까지는 재력학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용접 기능사, 특성적 기능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기능장은 이론이 다 똑같고 오히려 용접 특성적 기능사가 이론이 가장 어렵다고 제가 보거든요. 용접 기사는 다 똑같은데 재력학이라는 게 들어있다 그랬죠. 재력학하고 기계 설계가 용접 구조 설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과목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재력학이 독립되어 있어요. 재력학만 독립되어 있어. 꽈락이 40%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20문제 중에서 최소한 8문제를 맞으셔야 돼요. 재력학을. 근데 그 8문제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전공자들은 저처럼 이제 저는 기계공학 전공자인데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들한테 재력학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거든요. 저는 4학년 때 건축학과에 가서 재력학을 전공 필수를 교양으로 들었어요. 왜냐면 재력학을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저 기계공학과에서는 재력학을 열심히 하니까 건축학과 갔더니 바로 A 맞았어요. 그래서 학점 점수 올리려고 일부러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용접 기사는 재력학이 좀 어려워. 근데 재력학은 요새 방송 다른 인강 같은 게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서 재력학을 강의하기는 조금 벅찹니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좀 벅차고요. 그래서 용접 기술사에 합격하면은 용접 기술사용 자료를 하나 만들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나중에 그때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어쨌든 A는 연신율을 의미한다는 거, 35는 인장 강도를 의미한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잡아 당겼잖아요. 잡아 당기는 시험을 인장 시험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인장 시험. 인장 잡아 당기다요. 인장 시험. 인장 시험이라고 하죠. 나중에 또 한번 배울 건데. 인장 시험에서 알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첫 번째. 인장 강도를 알 수 있죠? 인장 강도는 뭐예요? 잡아 당겼을 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 이 인장 강도라고 했죠? 두 번째. 항복점도 알 수 있어요. 항복점은 뭐냐면 힘을 이렇게 주면은 어느 순간 딱 부러질 거 아니에요. 딱 부러지기 직전을 항복점이라고 그래요. 이 재료가 항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걸 막 기계공학적으로 그래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머리가 터지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던 대로 시험은 시험답게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원하는
특성적 기능사, 용접 기능사가 이 정도 소양을 갖춰야 된다라고 원하는 그 수준까지만 하셔도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은 외울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항복점은 인장 시험을 했을 때 부러지기 직전에 이 재료가 나 곧 부러질 것 같아 이렇게 항복하는 항복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연신율을 알 수 있죠. 연신율. 그렇죠. 부러지기 전까지 늘어난 길을 재면 되잖아요. 연신율을 알 수 있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 중 인장 시험으로 알 수 없는 것은 1번 인장 강도, 2번 항복점, 3번 연신율. 압축 강도는 어때요? 인장 시험은 압축하는 거 인장하는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거든요. 잡아당기나 누르피나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방향이 벡터적 방향이 180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방향이 180도에 있는 거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인장시험을 알 수 없는 것은 1번 인장 강도, 2번 항복점, 3번 연신율, 4번 비틀림 강도. 이게 비틀었다 이 말이에요. 비틀었을 때 얼만큼 하면 부러지냐 이걸 재는 게 비틀림 강도인데 이건 비틀림이라는 내용이 없죠. 인장시험은 비틀림하고는 다릅니다. 또는 굽힘 강도 이런 거 알 수 없죠. 인장은 한쪽으로만 잡아당기는 거예요. 굽히는 거는 이렇게 꾹 구부리는 거죠. 네. 이런 시험에 이게 가끔 나와요. 연신율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GA 35가 나타내는 것은 G는 가스 용접이다. 또 A는 연신율이다. 35는 인장 강도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